아주 일상적인 동작들에서도 많이 이제 접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다리에 힘을 자꾸 줬다 뺐다를 한다든가 앉아 계실 때도 엉덩이에 힘을 줘서 몸을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반복들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근육들은 어느 정도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허벅지나 그 엉덩이의 근육들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옷을 입으면은 가능하면 이렇게 끼는 옷을 입죠. 좀 작은 듯하게. 네. 그렇죠. 좀 남한테 뭔가 내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펑퍼짐한 걸 많이 입거든요. 특히 종아리 살이 많이 빠져요. 그 네. 이유는 뭐예요? 그거? 그 종아리살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빠져가는 대표적인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행을 하고 움직일 때 그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들도 점점 떨어지죠. 종아리 근육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 종아리 근육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혈액을 온 몸에 이렇게 돌리는 작업들이 심장이 뛰면서 그 돌리는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는데 저 밑에 발까지 보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기에는 이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해주면서 펌프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는 결국에 이 짜주는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내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하지 부종이 생기고 무슨 정맥류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병원에서 많이 뵙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얘기들이 밤에 쥐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잘 못 자겠어. 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들이 강해지게끔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이 앉아 계시는 자세에서 그냥 다리를 쭉 뻗으셔서 발목을 위로 아래로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가 되는 걸 계속 느끼시면 그게 수축 작용을 하고 스트레칭 작용을 그리고 이완 작용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런 쥐난 현상이나 하지 부종도 많이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종아리 근육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뒤꿈치 치고 쭉 이렇게 위로 올려서 서주시기만 하셔도 그 근육의 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 모두가 다 하체에 있는 거네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발 근육입니다. 발 근육이요? 네, 발에도 한 19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요. 실제 발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 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로 올라가서 발목이나 무릎, 뭐 고관절, 허리 이런 데도 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허벅지나 종아리 운동 헬스장 가도 뭐 레그프레스라든지 뭐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많이 단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발 근육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발 근육은 그러니까 근육의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근력을 강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발은요 근력을 강하게끔 만드시는 것보다는 근육들을 자꾸 풀어주시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균형감을 찾아주시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하루 종일 쓰고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은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감이 잡힐 정도까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이제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을 운동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쉽게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생전 안 신던 발가락 양말도 신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요. 발을 좀 많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발의 아치를 자꾸 펴졌다 오므렸다를 해주는 게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들 때 이 아치를 쫙 펴서 늘어나게끔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꺾으실 땐 아치를 다시 만드셔서 오므락조므락이 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발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이 가운데 중간 발 부위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위는 손으로 잡으셔서 그냥 위아래로 많이 꺾어주시고 돌려도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발 가운데 부위가 자꾸 내 손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 자꾸 움직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발이 편안하게 움직이고요.
한 5분 정도만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시면 발 부위가 참 시원해진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중년 건강을 지키는 힘, 근육. 중년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근육, 뼈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속근육입니다. 중년의 궁토라고도 불리는 요실금을 겪는 환자의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골반 기저근육이라는 속근육이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들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비결. 우리의 몸을 이제 안정시켜주고 조절해주는 속근육부터 강화, 단련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 근육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에 보충해주기 딱 좋은 식재료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인정한 근력 향상 영양 성분이에요. 여러분의 중년 건강을 책임지는 속 근육 회춘 방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중년 건강을 지키는 힘, 근육. 근육을 지켜야 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는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게 뭡니까? 이제 중년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근육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장 근육도 중요하고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물론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계시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몸의 뼈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속근육입니다. 속근육이요? 속근육? 속궁합은 들어봤어요. 속근육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도대체 어느 속에 들어있는 게 속근육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근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속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안쪽에 있는 속에 있는 속근육이 약하면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위는 모두 이제 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뇌잖아요. 뇌는 두개골로 감싸져 있죠. 네.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심장과 폐, 이것은 뒤에 척추뼈랑 옆에 갈비뼈가 아주 튼튼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손상에 대비하죠. 그런데 가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복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얘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척추뼈 5개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배를 만져서 배가 뼈처럼 딱딱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들어가 있는 배를 감싸고 보호하면서 이 뼈의 역할을 대신하는 근육이 바로 속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보호한다는 것은 식스팬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뭐 식스팩은 뭐 배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뱃살하고는 다른 거죠? 확실히. 그렇죠. 살은 아니고 근육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사람 모형이 있으면은요, 우리 복부 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들어있잖아요. 우선 제가 이 장기를요, 하나씩 다 빼볼게요. 우선은 간이랑 위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장 부분을 빼고요. 좀 무섭나요? 네. 네. 이자와 이 췌장 부분을 저희가 뺐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방광도 빼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사실 안쪽을 보면 우리 몸이 복부가요. 원통형 같아요. 원통. 예, 이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다 속근육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내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천장, 원통의 천장을 만들고 있는 근육이 횡격막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그 횡격막이 있고 이 밑에 쪽 골반, 이 방광 밑을 받치고 있는 게 골반 기저근육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요추, 허리뼈를 지지하고 있는 게 허리 뭇갈래근이라는 또 근육이고요. 그리고 이 원통형의 옆면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게 복횡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속근육이 바로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복부에 있는 중요한 장기를 지지하고 뼈처럼 보호하고 있는 근육. 이게 바로 속근육입니다. 내장 근육이란 겉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줄어들고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네. 속근육도 그런 건가요? 그럼? 물론 속근육도 이제 나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속근육이 약해지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걷고 뛰는 이게 동작이 줄어들고 점점 앉아서 이게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속근육이 이제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속근육이라는 게 결국 골반과 골반뼈랑 허리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딱 있을 때 가장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옆모습을 생각해 보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죠. 예,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서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굽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골반과 허리의 정상적인 정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근육이 약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앉아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허리가 굽혀져서 앉는 거, 이 정도는 사실 양반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꽂아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속근육을 망치게 하는 아주 최악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요, 병원에 있다 보면 허리 아프거나 해서 오는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다 어른들 집안, 뭐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린 학생들도 허리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서 속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이게 속근육은 이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네. 그때 접대 그 명절 때 그 중학교 2학년 고 녀석한테 저 사과 좀 몇 개 가져왔나 이랬더니 일어서면서 아이고 우리 이 자식아 이게 혼쭐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군요. 아파서 그러래.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대부분 속근육이 약하거나 골반의 정렬이 무너지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예, 경우인 거죠. 진짜 놀랍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골반 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이 이제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속근육이 틀어졌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골반이 틀어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요, 네. 골반이 틀어지고 속근육이 틀어지고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요, 이 병원에 왔을 때 골반이 많이 좌우가 높이가 짝짝이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뭐 한 2cm 이상 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좌우가 한쪽은 다른 사람 거인 걸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이 좌우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골반이 틀어지면서 속근육도 틀어지고 속근육이 약해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운동 선수들이 의외로 그 골반이 틀어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운동 선수들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운동 선수들이 골반이 틀어지는 건 뭐냐면 그 운동과 관련이 많습니다. 한쪽을 써서 그렇죠. 그러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쪽으로 몸을 회전해야 하는 경우. 야구. 예, 그래서 야구.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뭐 이게 스위치 타자라서 양손을 다 쓰는 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을 잘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 야구나 골프나 이런 선수들이 많겠네. 네, 그런 경우에도 골반이 틀어지거나 몸이 짝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실 요실금 때문에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고 급하면은 잠깐만 이래갖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것도 속근육이 부실해서 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군요. 그것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년 여성들 힘들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실금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속근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속근육이 많이 약해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복부가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여성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자궁의 크기가 아주 크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원통형으로 골반을 감싸는 이 속 근육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이제 늘어났던 속 근육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속 근육이 원래 자리로, 원래 길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출산 후에 뭐 허리라든지 골반 주위 통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출산하고 나면 우리 여성들이 뭐 이게 그 골반이 뭐 늘어났다, 우리 틀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게 돼요. 뭐 허리 아파서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게 뭐 골반 문제가 아니라 속 근육 문제였네요. 결국. 아니 근데 그 제가 네. 또 하나 적은 건 옛날에는 첫 아이 낳고서는 금방 시대를 돌아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가다 보면 그때 늘어나는데 지금은 노산이 많잖아요. 노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놔도 그렇게 원래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노산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해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그러면서 더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겉근육이 약해진 거는 이제 겉으로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내장 근육이 약해지면 소화불량 같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하지만 이 속근육이 약해진 거는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속근육이라는 게 참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아는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증상들과 관련을 해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속근육이 어떤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쉽게 허리가 아픕니다. 네,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집에서 머리 감았는데 허리 삐끗했다. 어머, 제가 그래요. 예. 또는 뭐 물건 하나 짚고 나서 허리가 심하게 삐끗했다, 아프다. 예, 이런 분들도 속근육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속근육 어떻게 예.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평상시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내민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배를 쭉 내밀거나. 또 반대로 허리가 굽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속근육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치마를 입으면 자꾸 돌아가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치마가 자꾸 한쪽으로. 저도 예. 그런데. 그래서 자꾸 뭐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는 이제 교복이 치마니까 치마가 돌아가서 자꾸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결국 골반이 돌아간 거고 속근육도 같이 돌아가면서 제자리를 잃으면서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이 속근육이 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 속근육 중에 하나인 이 허리 묵갈래근이라는 근육이 결국 이 요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허리 디스크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들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허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자연적으로 약해져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려면 짚고 일어나야 되고 아이고. 그 여기서 에펙트를 아주 내 대신 내주네. 다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래 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다 속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였군요. 나이 들면은 속근육이 나빠진다는 것을 고스톱을 쳐보면 알겠더라고. 땅에 앉아서 그 앉아서 치는데 옛날에는 뭐 밤을 새도 멀쩡했는데 옛날 인젠 중간에 이러고 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어디 공사장에 가서 또는 심한 뭐 육체 노동을 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아주 일상적인 동작, 뭐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바닥에 떨어진 뭘 하나 주웠을 뿐인데 그럴 때 자꾸 허리를 삐끗삐끗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속근육을 약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방법 말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측정 방법이 뭐냐면 이 버티는 자세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버티는 자세요? 네, 버티는 자세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로 이 속근육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팔꿈치로 버티는 앞버티기 자세가 이 속근육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입니다. 엎드려 뻗쳐요?